안녕하세요. 오늘 기출 좀 답이랑 약간의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답만 올려드렸는데 해설을 이제 뭐 미루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전에 지금 시험 본 분들 복귀해가지고 그거 좀 채점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벌써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은 A형부터 좀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그 내용 보면서 이제 유형이라든가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하나하나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가로 안에 그 기억린에 해당하는 용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은 지금 이런 박스 형식으로 해서 지금 본문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이제 독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 못 써요. 내용을 모르면 못 쓰기 때문에 파슨스는 피아제의 인지심리학 이론과 그게 어떤 이론을 기초로 했다. 그럼 파슨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파슨스에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적인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맥락적인 거, 그러니까 파슨스의 발달 단계는 내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제가 이제 빈칸 채우기 백지쓰기나 이런 것을 본문을 막 그대로 끌어다가 내는 이유가 이런 문제도 그렇고 맥락적인 걸 같이 봐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의 그 단원별이나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공부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보그의 어떤 내용인지 이거 실수 좀 했던 분들 있어요. 제가 지금 채점하다 보니까 파슨스 자체가 피아제 이론하고 콜보그의 어떤 이론을 갖고 왔냐, 그런데 도덕성 발달 단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당연히 잘 쓰신 분도 있고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좀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이론을 도덕성 발달 단계의 기초로 해서 미적 인식 발달 과정을 연구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연구에서 그는 주제 땡땡 매체 형식 양식 판단 네 가지 관점에 기반해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미술 작품에 대해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했다는, 이것도 배경이잖아. 그래서 그는 그러한 연구를 내용을 정리해서 미적 발달을 5단계를 제시했대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맥락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단순히 파슨스가 이제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파슨스는 중요하잖아.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나오겠느냐. 발달 단계는 당연히 아는 거고, 제가 항상 수업 때 얘기하잖아요. 발달 단계는 아는 그 맥락적인 게 나올 거다. 기억날 겁니다. 아, 물론 이거 기입형에 뭐 2점짜리인데 이거 뭐 소홀히 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거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근데 못 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필독서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독서를 이제 어떤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하는 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 막 억지로 그냥 딱 보고 요거 답이구나 해가지고 바로 작성하면 바로 끝나는데, 이게 또 이게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납득이 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답안 작성하면 나도 솔직히 불안하잖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나온 것도 있지만 다른 책에 여러 군데 나온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간만에 나왔어요. 그 박기락 선생님 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파슨스는 여기저기 다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막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슨스의 인식발달 연구 보시면 파슨스는 연구는 피아제 인지심리학에 여기 나왔죠. 콜보그의 도덕 판단의 인지발달 이론을, 그래서 발달 단계 이론,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 이렇게 써도 되고 관련해서 탐구를 했대요. 미적 발달 콜보그의 발달 단계와 밀접하게 상상한 게 있다고 보면서 도덕 발달에 6단계가 있으나 파슨스는 5단계만 식별된다 했다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그는 여러 계층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인터뷰란 방법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끌어냈다. 이거 나오죠. 그래서 콜버그의 발달 순위, 요걸 이제 제가 제시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컬러로 된 그림을 뽑아보면서 뭐 질문을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속에 그것이 알 수 있는가라는 자극으로 그림의 주제, 표출, 매체, 형, 양식, 판단 등의 4가지 관점의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필독서를 계속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맥락적인 거에서 그러면 요 파슨스의 발달 단계에서는 그 아까 피아제하고 그 콜보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에 대한
관점이, 네 가지 관점이 이거다. 그럼 이게 핵심이잖아요. 무조건 다 읽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허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필독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수업에 기반해서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요게 지금 쳐 있는 것이, 제 책에 쳐 있는 거 제가 그냥 친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 나친 게 아니라 그때 체크를 해놓은 거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찾기도 쉬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제 교재 거기서 보도 이제는 뭐 콜보 도덕성 발달 단계 해가지고 파슨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최종 마무리 때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2점짜리 요게 이제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너희들이 풀 때 1점은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점까지 맞추면은 정말 그 내용까지 관점을 잘 잡은 건데, 이거는 1점만 맞아도 돼요. 솔직히 전체 계산해보니까 컷보다 훨씬 높게, 제가 앞으로 거기서 지금 계속 얘기할 때 여기서는 몇 점까지는 맞아야 된다 라는 거, 보편적으로 알았을 때는 다 맞아도 되는데, 물론 다 잘한 건데 평균적으로 이거는 모를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3점까지 맞아야 된다, 이런 거를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채점 해드린 분하고 계산했을 때 훨씬, 그렇게 해도 컷보다 훨씬 높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틀렸다 막 이러지 말고. 근데 안 좋은 거는 이걸 다 틀린 거야. 요거는 데미지가 커요. 자, 다음은 뭐 제 수강생 뿐만 아니라 다 알 건데, 솔릿 같은 경우는 원래 미니멀에다가 이제는 결국은 어떤 개념 미술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이 벽 드로잉이라는 작품, 그래서 여기서 또 빈칸 넣는 거죠. 솔릿은 몸무에 대해, 요게 좀 문제입니다. 요게 좀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던 내용인데 이게 정확한 거긴 해요. 우선은 솔릿이 어디에 대한, 그래서 어떤 글이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제 개념 미술에 대한 단상 또는 개념 미술에 대한 단평,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요거는 그냥 필독스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이거는 솔루시 어떤 글에서 이걸 주장을 했는지가 작년부터 이게 하나씩 나오더니, 요거는 혹시나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제작과정 모든 사물에 작품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68년에 시작한 벽 드로잉 시리즈를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고요. 초기 벽 드로잉은 그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후 그랬는데 작품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조직화한 무엇을 가지고 다양한 참가자들이 완성했는데, 무엇이겠어요? 별건 없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개념 미술에 대한 어떤 큰 특징만 알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설명문 지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개념 타블로, 그러니까 개념 타블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아예 실행 자체를 포기하는데 이르게 되는데, 64년 개념 미술가 키어놀츠는 제작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아까운데 개념 타블로라는 걸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개념 타블로는 이제 솔리트하고 이제 키어놀츠 중심으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설명문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설명문 자체가 너무, 이거 뭐 설명문 보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명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밑에서 봤던 개념 타블로라는 개념으로 정착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설명문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완성을 하는 거니까, 뭐 요것도 1점 정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요거는 솔직히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외워야 되냐,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루이시 아트포럼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는데, 개념에 관한 패러그래프에서 오늘날 개념 미술의 강령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서 그는 개념 미술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그 개념이 결국은 개념 미술에 대한 단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찾아봤더니 그게 답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교재에서 보시면 개념 미술의 직접 단초는 미니멀리즘인데, 거기서 사물에서 이제는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사물을 제시하냐 아니냐. 그래서 굳이 작품을 제작하는 게 무슨 의미있냐 해가지고 이 벽 그림에 대한 관련으로 이제 요게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쉽죠. 이제 요거 이제 쓰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요거 하나 1점. 교과서에서도 제시가 됐어요.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도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3번. 다음 작품과 대화 참고 내용, 기억, 니은에 해당 용어를 순서대로 쓰랬는데, 요거는 뭐, 맥라넨, 이 작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작품은 물론, 참고를 하는 거는 맞는데, 간혹 문제 보면은 작품을 잘 관찰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본문을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오늘은 작업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핸드메이드 애니메이션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애니메이션은 어떤 종류의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요번에
저기 뭐야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애니메이션이 보통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좀 약간 깊게 나온 거죠. 약간 깊게. 원래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은 꾸준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핸드메이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필름과 수작업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이에 이시와 같이 본문은 노광으로 인해 까맣게 된 필름의 불투명한 부분을 필름의 젤라틴 층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긁는다. 그래서 스크래치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도판이 필요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의 예시와 같이 본문은 노광이 되지 않은 필름의 현상이 투명한 필름을 만들고 거기다 그냥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페인트용 필름이죠. 페인트용 필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 뭐 이게 설명 밑에 다 돼 있는데요. 여기 돼 있는 거라서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2점 내지 1점. 그래서 거의 2점을 맞출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4번. 자, 4번은 다음 잠깐 설명에서 이상범이 나왔어요. 이상범이 나왔는데, 자, 그 수업 때도 그 얘네들의 단체 이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는데, 자, 이상범은 1922년부터 개최했던 조선전람회, 조선미술전람회 5년간의 간격을 두고 가나를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에 나타나 주목할 만한 화풍의 변화가 위에 보면 딱 나타나죠. 그 새로운 미술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고, 가는 스승 안중식 조석진, 그래서 안중식의 느낌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념산수에서 머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전통적인, 우리가 근현대 할 때 항상 초반에 우리가 이제 안중식이라든가 조석진은 전부 장승업의 제자잖아요, 서울화단에. 근데 이제 요 보면은 관념산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경산수로 넘어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상범은 1923년에 최초의 동양화 동인회, 그래서 동연사가 되겠죠. 결성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경산수고요. 관념산수에서 사경산수화 형식으로 바뀐 화풍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연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이게 왜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냐.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최교사 선생님 이번 학기 중에 미술과 사회 역사를 연결한 통합교육이 진행해 보려 한대요. 강교사 드레이크의 다학문 통합과정을 참고해 보세요. 제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학자 무론학자 나오면 말라고 했죠. 요거는 드레이크의 개념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학문적 통합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학문적 통합교육과정의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드레이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통합교육 방식이 무엇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각 교과가 연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객관식의 기출을 기반해서 문제를 제시를 한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미술, 사회, 과학, 연구 이런 것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다학문적 통합과정 자체가 무엇을 얘기해요?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하죠. 요거는 아마 다 썼을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저는 미술의 특성을 살아날 수 있는 통합교육을 해보고 싶은데 추천해 줄 만한 이론이나 방식이 있나요? 그래서 애플랜드의 통합교육 방식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애플랜드는 미술을 통한 지식의 통합에서 무엇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미술을 통한 지식의 통합.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지식의 통합에 우리가 굉장히 낯이 익을 거예요. 지식의 통합. 그런데 아마 제가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요번 문제는요. 굉장히 다학문적 교육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객관식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문제였다, 이렇게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 많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객관식 수업을 할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식의 통합은 상당히 조금 깊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애플랜드의 통합교육 과정은 역사, 미술, 사회를 가지고 중심점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레틱스 모형을 쓰신 분도 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포커스를 아까 어디다 맞추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통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식의 통합 낯이 이거요. 우선 아까 여긴 주제 맞고요. 요거를 잠깐 볼게요. 필특수 내용인데, 이제 미술 통한 지식의 통합이라는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인지적 관점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좀 볼게요. 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과 예술가가 처음 지각하고 느낀 그 모티브의 원천을 반영하고, 해석 활동은 개개인의 작품을 그것이 반영하는 문화이고 또 사회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인식하게 된다. 주변 맥락으로 인식한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미술작품과 문화 간의 관계의 상호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술작품은 문화적 맥락에서 보여질 때 가장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는 예술을 통해 읽혀짐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다시 봅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아마 맞으신 분들은 되게, 글쎄요, 이제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식의 통합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애플랜드의 인지적 특성 4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알 겁니다. 요건 다 알 거예요. 자, 인지적 유연성이 있고 지식의 통합이 있고, 그죠? 상상력이 있고 미적 경험인데, 요 4가지는 다 알 겁니다. 요것도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식의 통합, 요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지식의 통합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지식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이요. 이 지식의 통합이 욕을 그렇게 한참 동안 써놓은 거야. 요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무엇을 강조하냐? 니은 문화적 맥락이죠. 여기에는 문화적 맥락이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문화적 맥락인데 여기서 볼게. 지식통합.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작품의 형성된 배경과 관련된 지식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미술 작품을 통해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즉 맥락적으로 시대 문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의 통합은 뭘로? 문화로 통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식의 통합이 나왔잖아. 그럼 지식의 통합은 문화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미술 통한 지식의 통합이 그 내용을 거론하고 있어요. 보통 이 필독스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역사 미술 사회는 결국 애플랜드 통합교육, 다시 보시면 애플랜드의 통합교육 방식. 왜냐하면 애플랜드는 미술 통한 지식의 통합에서 무엇을 강조한다? 문화. 그래서 문화라 써도 되고 문화적 맥락이라 써도 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기억에 달아서 미술 통한 지식의 통합의 측면에서 애플랜드가 강조한 니은을 쓰고 썼죠. 이를 강조하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서술하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화가 왜 중요하냐, 문화적 맥락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쓰면 돼요. 요거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쓰면 되는데, 자 그걸 이제 쓴 걸 볼까요? 작품을 사회 문화적 배경의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술의 작품의 그 해석은 문화적 맥락에 보여줄 때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문화는 미술 통해 읽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 작품은 지식의 다양한 영역들이 통합이 최대화되는 접점을 이루기 때문이 그렇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다양한 영역들의 포괄적인 집합체란 뜻이에요. 자 다시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필수적이고 그렇게 보여질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읽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닷을 필어놓고 이게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요약해도 되고요. 하나는 그런데 지식이 다양한 영역들이 통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미술이, 그래서 문화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요거.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주제적인 면이나 이건 교육학 좀 하셔보면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도 어느 정도 유추가. 근데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레틱스 모형으로 이제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거는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이 또 채점이 따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별개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2점에서 이제 3점 정도 건져낼 수 있다면 아주 잘하신 거고, 2점 정도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것도 문제 냈었죠. 우선 프랭크탈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수채화를 가지고 썼던 사람이고, 요 작품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유화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스미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답안을 이제 유화 개념으로 썼지만, 물감을 희석해서 스미는 작업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그게 답안인데,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유화 같지 않은데 유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수채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켈리, 우리가 이제 도판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도판도 알면 좋은데 이 사람의 어떤 이름으로 알아야 된다. 이름으로 알고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그냥 도판 모르는 게 나오면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켈리 문제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여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요 문제 기억나시죠? 이게 켈리를 낸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는 거의 이제 요걸로 이제 답안을, 요거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확실시 하기 위해서 필독선 더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똑같이 요대로 쓰시면 돼요. 마스킹만 빼고, 뭐 마스킹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요 켈리거든요. 이제 작품이 달라서 그러지 물어보는 건 제가 이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랭크탈라는 뭐 어떤 기존에 있는 내용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 기법을 쓰고 이제 표현 효과를 쓰는데, 다 지금 스미고 있잖아요. 이제 스테이닝 페인팅인데, 이건 뭐 다 썼을 거잖아. 이거 다 썼을 거고. 자, 컬러 필드 원래 색면이잖아요. 그래서 초벌칠을 하지 않는 캠퍼스에 얼룩이 지거나 물감이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색면, 컬러 필드 방식의 작품인데, 희석된 녹색 물에 씻긴 듯이 나타나는 엷은 색면을 기조로 하여 바탕칠 안 된 캠퍼스천은 섬유줄의 종이가 수채화 물감을 빨아들이듯이 천의 질감은 그대로 드러난 자연적 상태의 캠퍼스 위에 테라핀을 묽게, 여기서부터 요거는 제가 이제 일부러 요게 없었는데 제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물감을 희석시켜서 썼다라고 하면 돼요. 괜히 긴가민가 한데 쓸 필요 없잖아. 근데 저는 답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테라핀 유화 물감이고, 스며들도 그래서 얼룩,
그래서 얼룩이 지도록 묽게 희석된 안료로 흡수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표현 기법 쓰고 작품의 표현 효과 스미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최대한 좀 키워드 다 집어넣어 썼는데 어쨌든 스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얼룩지는 부분도 있고 번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나가 속한 기하학적 추상 명칭이잖아. 이거는 이 작품 얘네들이 뭐 제일 안 닮은 걸 냈겠지. 그래서 켈리 작품인데 하드 엣지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 낸 거 하드 엣지. 자, 어떻게 썼냐면 우선은 활용한 얘네들 색상표 활용해요. 근데 이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채색된 직사각형의 평면과 다소 불규칙한 타원형, 이게 대칭적인 배치 맞죠? 형태의 단순하게 갖고 밝은 색채 썼고, 그 중에 색채 상호작용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색상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켈리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답안으로 제시했지만 바탕이 되는 색상의 변함에 따라 같은 색채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켈리는 보편적으로 주관성을 억제했다라는 거, 하드 엣지가. 그래서 무언가 드러내는 일 또한 제한하면서 켈리 특유의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듯한 형태의 단순한 형태, 단색이라는 조형 언어가 비개성적 특성을 보이겠다. 이렇게까지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채점한 거가 이제 거기서 이제는 실제 점수가 나왔을 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있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는 마이너스는 없었는데 이제 플러스의 2점? 제가 생각한 것보다 2점이 높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뭐 1점 높은 경우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찾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했을 때 이제 제가 판단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뭐 스테이닝 교재 다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하드 엣지도 켈리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하드 엣지. 그러니까 도판이 다르다 해가지고 도판에 너무 눈에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 작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잘 뭐 알려지지 않은 켈리. 이렇게 알보스하고 켈리하고 문제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자, 7번은 좀 길어져도 A형, B형 나눠서 좀 촬영을 할게요. 요거는 뭐 그냥 쓰시면 되는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미사가 좀 쉽게 나왔어요. 먹의 점점 농담 변화니까 뭐 선염이죠. 뭐 발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벽에 굳세고 거친 질감, 뭐 아예 구격전 쓰라고 이렇게 써놨네. 뭐 또 뭐라고 모으는 거야. 가, 나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화풍사의 특징 두 가지. 준법 제외하고서 얘는 뭐 구벽전 들어가고 다 한 건 알겠고, 대각선 또는 수직으로 양분해서 비대칭의 병각구도를 보여줘. 병각구도 쓰셔도 돼요, 그냥. 그리고 농담의 흑백 대비적인 특성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경산수적인 특징도 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법조사 팔상전 기출했던 게 또 나왔죠. 여기서 힌트는 여기에요. 팔상전 사천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무래도 좀 예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나를 보면은 탑 중앙에 세워진 심주가 기단부에 시작해가지고 탑심부지나 꼭대기는 어디까지 이어진다. 이건 뭐 상륜부죠. 상륜부로 이어지고, 심주를 보호하는 사천주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주를 보호하는 사천주가 되겠죠. 요게, 이 통이. 탑의 수직력과 수평력을 지탱하면서 4층까지 이어지고, 5층은 여러 개의 나무판으로 우물의 윗부분을 짜 맞춘 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가구법은 팔상전의 독특한 내부 구조를 만드는데, 그 내부 구조도 물어봤죠. 그래서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사천주에 연결된 네 벽에는 각각의 두 폭씩 8폭의 팔상도가 걸려 있는데, 이 때문에 건축의 명칭이 유래됐다. 이 팔상도 주제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그 니은의 특징, 독특한 내부 구조, 이것은 뭐냐면 연속 구조 방식인 통층 구조입니다. 우선 통층 구조 나와야 되고, 사천주 4개, 아까 뭐 거론하긴 했지만 사천주 4개가 심주 1개를 설치를 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귀틀로 짜여진 사각틀의 중심부를 지탱하는 구조체계를 활용하고, 상부에서는 수평력이 대응하고, 하부에서는 높은 탑에 문제시되는 횡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구법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거론하긴 했는데, 이게 수평력하고 횡합이 이 사천주를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용도는 뭐냐? 용도 물어봤죠? 팔상전 내부에 있는 공간과 불상과 팔상도가 있는 공간, 그리고 예부를 위한 불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도가 뭐야? 예배를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것이다. 여기 밑에 보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부를 위한 불단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를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죠. 탑돌이라고 하나, 그거를. 자, 그 다음에 팔상도의 주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중 8가지 중요한 사건을 그린 주제인데, 이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쓰게 되면 도솔천 내려오는 상이라든가
룸비니 동산에 내려와 탄생하는 상, 그 다음에 사문에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상, 뭐 성을 넘어가서 출가하는 상, 이걸 다 이렇게, 이거는 안 써도 되거든요. 요것만, 주제만 써도 돼요. 그래서 팔상도의 주제 나와 있었고, 교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칭구조적인 요소는 뭐, 어느 정도는 뭐, 기출에서도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년부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다 왜 안 적었지? 1점, 1점, 1점이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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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이니까, 그래서 우선 2점인 용도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일대기 8가지 중에 석가모니 요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안 칸수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쓰시면 맞아요. 그래서 4점. 물론 요거까지 줄여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요게 제일 핵심 포인트다, 요게. 그죠? 요게 핵심 포인트. 그래서 잘하면은 뭐 4점 맞을 수 있고 3점까지 해결이 가능해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출에서 다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기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심주가 있죠. 심주가 있고, 귀틀. 이 귀틀이 돼 있어서 사천주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 팔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번. 9번은요, 색채학인데, 야, 여기서도 이 기출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발표 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객관식이거든. 예, 객관식 느낌 확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중요한가? 자, 우선은, 아마 조금, 요거 보고 약간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도, 세계 동시 대비 법칙, 요거는 이제 시브렐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았을 거고, 색채 예술, 딱 와닿지 않고, 광학은 뉴턴, 그죠? 색상 표기법 요거는 뭐, 먼셀이고, 이렇게 해서 유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게 뉴턴, 초창기죠. 그래서 1600년대. 그 다음에 슈브렐이 1800년대. 그 다음에 먼셀이 1921년, 이텐, 요게 이제 나번이 이텐인데, 니텐이 생각보다 될 적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해가지고, 원래 이텐이 1919년부터 해가지고, 바우하우스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좀, 먼셀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색채 예술이라는 기준이 나왔잖아요.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이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 매기는 거라고 문제, 전 낼 생각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서 1점, 이거는. 그리고, 가에서, 이거 근데 1점, 그거 외 것들. 그죠? 3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언급된 시브렐의 색채 조화들. 그러니까 제가 시브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인상파에서도 나오고, 얘네들 이제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뜬금없이 1번 요거 순서 매기는 게 약간 당황스럽네. 그래서 가에 언급된 색채 조화 중에 대비에 해당되고 2개.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접색의 보색, 인접색의 조화, 반대색의 조화, 근접색의 조화, 등 간격 3색의 조화, 주조색의 조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2개 고르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근접색의 조화와 반대색의 조화가 대비. 요거는 맞추지 않았을까? 이게 벌써 2점이거든요. 이게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요게 순서에 지금 좀 각인됐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슈브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을 가지고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선 2점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먼셀. 먼셀은 뭐 당연하죠. 컬러 트리 중심축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채도와 저채도 위치를 소수하라 했는데 요거 조금 이것도 당황스러워. 이거 너 못 쓰는 사람이 어딨어. 명한 11단계 이건 사실 안 써도 되고 중심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고채도고 중심축으로 가까울수록 저채도지. 그죠? 그러니까 운 좋으면 4점인데 이건 3점. 이건 꼭 맞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못 맞추면 안 돼요. 못 맞추면 안 돼. 요거는 이제는 뭐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판화. 요것도 판화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더 낼 게 많던데 왜 이렇게 이런 걸 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용어적인 거 나왔습니다. 용어적인 거 나왔는데 요거 이제 용어 쓰면 되고 CP 내용 쓰면 되고 이 A가 뭐냐. 요거 약간 트릭을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첫 번째 물어본 게 여러 가지 순서나 방법으로 재판을 한 후에 재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판화의 표기는 뭐냐. TP, SP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CP는 더 이상 찍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판에 흠집내서 표기하는 거. 그리고 EP. 근데 이게 EP보다 AP를 많이 써요. AP. 그래서 AP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EP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랑이 한정 부스 전체를 보내고 따로 작가 보관용이나 사용할 판화 표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판화 작품의 원본을 보증하기 위해 서명과 함께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이거 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
일련 번호와 전체 매수 포함돼야 된다. 이거는 이것도 혹시 몰라 뭐 내 책에 있다 이걸 떠나서 이것도 필독서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요게 창작판에서 오리지널 판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가의 서명뿐만 아니라 전체 에디션 매수와 일련 번호가 기재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 그대로 나와 있고 요게 잠깐 요게 지금 제가 지금 막 체크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교재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게 체크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정판 에디션 넘버 요대로 보면 되고 요거 이제 AP 요거 AP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AP가 이제 불어로 하면 EA, EP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보면은 그냥 다 쓸 수 있는 문제. 이거 다 썼더라고요. 채점해 보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요거 드디어 나왔죠. 예, 지방 덩어리. 요거 내가 얘기하면서도 요새 보이세요. 요거는 이 공군 전쟁 시에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추락을 한 거죠. 추락을 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원주민에 의해서 몸에다가 이제 지방을 발라서 살아났다. 막 얘기 기억나시죠? 이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네. 참. 근데 대부분 썼을 거야 이거는. 이거는 대부분 썼을 것 같고 작가의 개인적 서사에 나온 지방이라는 재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다 썼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작품도 요것도 교과서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고 토레스 뭐 사탕거미 이거 막 오가면서 막 사람들 먹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람자의 참여 방식이 작품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먹게 놔둔 거란 말이야. 그럼 먹으면은 또 싸놔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약간 슬프다고 얘기를 했어. 미술친 기억의 상적 의미 아까 지방 그 다음에 재료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 작가가 창안한 조각 이론 사회적 조각이죠. 이거는 교재에도 그대로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미술친 니은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작가의 의도 볼게요. 우선은 지방은 요셉 보이스가 이걸 왜 이렇게 편집을 잘못했네. 전쟁에서 죽기 직전까지 상황에 원주민들에 의해 지방으로 상처를 치료했던 과거의 경험에 지방은 치유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적 조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방식은 토레스, 곤살레스 토레스는 자신의 연인이 사망하기 직전 과거에 건강했던 시절에 자신의 연인과 자신의 몸무게를 합친 것만큼의 사탕을 전시장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슬프다고 했고 막 그랬죠. 그래서 미술관 한쪽에 쌓인 사탕은 관람자가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전시장에 관람자가 없어진 무게만큼 사탕을 다시 채워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관람자가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서 작가와 연인의 사랑 의 달콤함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그래서 또한 사탕이 없어졌다. 다시 채워지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연인의 죽음과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공존을 역설하는데 뭐 이건 안 써도 되고 공간 속에 설치되어 관람자의 참여와 경험을 공유를 유도하고 계속 갖다가 먹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확장된 개념의 입체작품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그대로 나왔고 이거 이제 문제에서 사회적 조각이랑 저는 의미를 사회적 조각 대놓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요셉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 나와 있고요. 여기서 토레스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 엄청 교과서에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요 그대로. 요것만 있어도 답이 해결됐던 부분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주요 내용입니다. 야, 요거 맥피는 중요하다 하는데 다원주의 인식론에 기초해서 미술교육 연구에서 무엇의 접근을 적용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이고. 자, 다문화 미술교육 실천 6가지 전략. 근데 이거 참 특정 문화의 그 미적 결과물 경험에 학습하는데 몸매의 접근을 강조하고 이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거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거는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필독서 문제풀이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학생과 그들이 속한 본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계획한다. 그래서 6가지 교수학습 전략. 근데 요거 지금 여기서 맥피가 다원주의 인식론에 기초해서 미술교육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하는데 정확하게 인류학적 접근 쓰셔도 되고 사회적 인류학적 접근 써도 돼요. 인류학적 접근 쓰면 됩니다. 남편이 인류학자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니은은 뭐냐, 니은. 교수 행위의 사회적 문화적 개입으로 생각한다. 이거 니은은 측면에서 다문화 미술교육 수행하는 교사의 태도. 교사는 자신의 사회 문화적 편견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를 인식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디귿이 뭔가? 학생과 그들이 속한 무엇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지역사회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문화 미술교육과를 계획할 때 고려할 점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려할 점이 뭐냐 미술교사는 교육과정의 수립에 있어서 학생들과 지역의 구성원 사회문화적 가치 신념을 파악해서 수업을 반영한다. 선생님 여러분들 이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른 거는 그런갑다 하지. 왜냐하면 더 디테일하게 됐구나 그럼 이걸 공부해야겠다. 근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가 없는 건 거 아실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필독서 문제야, 진짜. 필독서 문제라서 보세요. 자, 위 개념의 왓슨 웨이의 다문화 미술 교육의 입장을 6가지로 정리해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문제를 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미적 결과물의 문화적 경험을 학습하는데 사회적 인류학적 기반을 한다. 인류학적 기반. 거기다 부연 설명. 이는 미술 작품에 제작된 사회 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미술에 제작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교수 행위를 사회적 문화적 개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교육 활동에 있어 교사는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편견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셋째, 우리는 학습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그대로 우리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심 물어봤잖아요.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교사는 교육과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생들과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가치, 신념을 파악을 해야 된다. 요 그대로 나왔어요. 네, 요게 답이란 말이에요. 넷째, 우리는 사회문화적 집단과 그들의 가치, 실천을 확인하는 데 인류학적 방법을 지지한다. 다섯째, 우리는 교실, 지역사회, 국가 안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민족의 다양성, 민주적으로 제시하는 문화적 적절한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요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이렇게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6째 어쩌고 쭉 나왔는데, 이제 맥피는 이제 다원주의 접근과 맥락주의 접근의 사회적 요구를 주시한다. 이제 요 내용으로 해서 그걸 유추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필독서 문제거든요. 요 본문을 그대로 제시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왔고, 뭐 그래서 왓슨 웨이의 그 입장을 6가지로 정리한다 해서 요거 필독서 문제에서, 우리는 미적 결과물의 문화적 경험을 하는데 사회 인류학적 기반, 이것도 제가 문제로 비워놓은 거예요. 둘째, 우리는 교수행위 사회적 문화적 개입으로 보고, 우리는 셋째, 학습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요 그대로 나왔죠. 제가 이걸 비웠거든요. 인류학적 방법. 요거 아니면 요걸 풀 수가 이거는 문제로.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다문화, 맥피 입장에서 다문화에서 그 미술 교육의 입장 6가지를 스시오라고 낼 수는 없잖아요. 논술이 아닌 이상. 그럼 결국 빈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필독서 문제로밖에 못 내요. 그래서 이거 나와서 좋긴 한데, 이거 만약에 이거 몰랐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A형이고요. B형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